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설 연휴가 끼는 바람에 이제 2주 만에 이제 여러분들 갖다 찾아뵙는 것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주가는 크게 이제 변동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쉬는 동안에도 해외에서는 이제 계속 주식시장이 열렸지만 커다란 이제 변동 없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SS 증권 방송에서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을 이제 제가 맡고 있지만은 역시 이제 기본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경제 문제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경제라는 이제 틀 속에 이 증권 시장, 주식 시장이 이제 포함되는 거지만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런 이제 증권 방송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경제 문제도 사실은 이제 주식 시장 혹은 증권 시장에 다 이제 포함이 돼서 경제 문제가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두에 이 강의에 이제 초두에 이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경제의 평가를 갖다가 이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환율 문제를 갖다면서 환율도 어떤 국가 경제를 갖다가 측정하는 이제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증권 시장도 모든 이제 경제 활동이 모이는, 그리고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그리고 조금 더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 하는 이제 점에서 이제 의미가 이제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경제 교실에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이제 GNP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정형화된 어떤 뭐랄까요, 이제 경제 성적표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거는 이제 국제수지 부문입니다. 국제수지라는 것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이루어지는데, 경상수지 안에는 이제 무역수지 혹은 이제 상품수지라고도 얘기를 갖다 하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수지 혹은 이제 무역외수지라고도 얘기를 갖다 합니다. 말이 달라질 뿐이지 결국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임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의미는 다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그 전에는 이제 노동하고 임금, 그리고 이제 일, 개인과 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경제 구조도에 나오는 시장, 그리고 경제 체제, 그리고 환율 문제, 그리고 이제 현재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불황 문제. 불황 문제라는 것은 이제 경기 순환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돈하고 화폐, 그리고 통화 문제도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저희들이 신문에서 보는 어떤 용어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화폐하고 이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이제 물가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1920년대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이제 제가 소상하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동, 임금, 일까지 하였고, 지난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에 걸쳐서는 이제 국제수지 문제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경제 구조도 안에 웬만한 경제 문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이제 삐져나오는, 그러니까는 새롭게 이게 무슨 이제 금융 정책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제 포함이 된다거나 할 때는 그때 이제 뭐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제 통화나
이 금융기관 이제 요쪽에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볼 수 있는 봐서 알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이 시장이라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 현상을 갖다가 일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봐야지만은 이 정확한 어떤 우리가 그 사실을 갖다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문제를 갖다가 말씀드렸고 그와 함께 이제 환율 문제 말씀드렸고 통화 물가 말씀드렸고 이제 고용 임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국제 수지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자율도 이제 통화 물가와 함께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초 탄탄 경제 교실을 갖다가 강의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갖다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이제 경제 기사를 갖다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과 연결을 갖다 시켜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뭐 2주 동안에 이제 나왔던 이제 그 각종 그 문제에 관한 경제 기사들을 갖다가 이제 몇 개 이제 살펴보고 다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중국 덕분에 이제 저유가에도 꿋꿋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처음 이 강의를 갖다가 시작할 때 이제 그 원자력 문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는 신재생에너지 이제 다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가가 굉장히 오를 때 대체적으로 그 대체해서 그냥 substitute죠. 그걸 갖다 대신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어떤 각광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이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덕분에라고 이제 이라고 이제 쓰는 것은 중국이 이런 그 현재의 어떤 불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제 원자재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은 지금은 어떤 그 세계 공장으로 해서 전 세계 제조업의 거의 반 이상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공급을 갖다가 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석유는 석유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그 대체 에너지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이 공장이 돌아가는 이제 어떤 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중국을 갖다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이제 북경 근처에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심한 그 스모그 때문에 다들 이제 고생을 갖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 이제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갖다 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점차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각광을 갖다가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중국도 이제 그 환경 문제에 이제 그 신경을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환경 문제보다도 더 급박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환경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신경을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중국이 환경 문제보다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돌려가지고 이 소득을 갖다 창출해서 그 많은 13억 인구가 이제 이 일자리를 갖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점에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그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 소득이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2달 전인가요? 그 일본의 그 양적 완화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양적 완화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돈을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이제 제이커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경제에 어떤 식으로 충격을 갖다 줬을 때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약간의 역효과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J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쭉 오른다. 이제 J자를 갖다 그린다 하는 이제 그 꼭 뭐 이래 통화 약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상을 갖다 보이는 걸 갖다가 다 제이커브 효과라고 하는데, 그 일본 이제 경제에서는 이제 어떤 그 아베노믹스하고 이제 소비세라는 게, 이제 세금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증가를 갖다가 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됐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쓴 것입니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이제 스톱 문제, 그리고 이제 일본의 양적 완화 이제 다시 이제 대두 문제,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제 그 EU의 어떤 그 금리 인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외 변수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급변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롤러코스터를 갖다 탔다고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환율이 이제 굉장히 그 급등 급락을 갖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또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갖다 인하해서 이제 경기를 갖다 부양하려고 하는데, 한은도 이제 금리를 갖다가 한국은행이죠. 금리를 갖다가 인하해서 경기 부양 그 어떤 정책을 갖다가 낼 것이냐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소득이 이제 11만 원이 늘었지만은 이제 소비 증가가 7만 원에 그쳤다 하는 이제 뭐 일종의 그 한계 소비 성향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요 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그 GNP 문제를 갖다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보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소득이 이제 10만 원 늘었을 때 소비가 이제 7만 원 정도 이제 늘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거죠. 오히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나 한계 소비 성향이 대부분 이제 0.6에서 0.7 사이에 대부분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불황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씀씀이가 줄어들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서울대생 이제 32명의 이제 실리콘밸리를 갖다가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방송을 갖다가 하면서 제 카페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 저희 회원 중에 그 조금 더 이제 뭐 자세한 제가 이제 빼먹은 어떤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이제 그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그 포괄적인 이제 질문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이 질문을 갖다가 한 사람은 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좀 젊은 사람으로서 이제 답답하겠죠. 이게 뭔가를 갖다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없고 하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차치 다른 이제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옵션으로 부자 되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고 어떤 기초적으로 이렇게 저를 갖다가 움직이게 했던 어떤 철학이 있다면은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꼭 성공을 갖다가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차별화된 남들과 다른, 그리고 이제 남들이 해놓은 데 들어가지 않고 나만의 어떤 그 질서나 나만의 어떤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어떤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뭐랄까요, 평화스럽고 번영된 어떤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류를 갖다가 역사를 갖다가 발전시킨 것은 수많은 개인들이, 많은 개인들이 그 주어진 사회나 환경과 다른 생각을 갖다가 하고 뭔가 다르게 변화를 갖다가 하고자 노력을 갖다가 한 결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이 모든 학문들에서 굉장히 이제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도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총리가 되신 분들 갖다 하면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갖다 하면서 대학에서 뭐 논문을 갖다가 이제 누구 걸 갖다 뵙겠느니 하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학문이 이제 굉장히 심오하게 되면서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걸 갖다 찾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갖다가 남들과 다르게 이제 바라보고 남들과 다른 이제 시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배어 있다면은 그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어떤 물체를 갖다 보더라도 보는 이제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만 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성공을 갖다가 한다고 한다면은 상황 판단을 갖다 이제 올바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 판단을 갖다가 올바로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많은 이제 정보들이 미숙한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이제 자기 거에 대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리 쓸리고 이제 저리 쓸리고 이제 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보험 업종 같은 걸 예를 들면은 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정돼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이 능력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거기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지게 되고 그거는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레드오션인 거죠. 별로 이제 먹을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 IT 이제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서울대생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가서 뭐 충격을 받았다 이제 얘기를 갖다 하지만 IT를 포함해서 제조업은 이미 이제 현재 한국 혹은 미래 한국에서는 개인이라든지 중점적으로 둬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 물론 제조업이 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아까 이제 중국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이 저가의 어떤 이 노동력과 자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둔 이제 여러 가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중저가 경공업들의 어떤 이 기술과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세계 어떤 제조업도 가격 경쟁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기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계란으로 이제 바위치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말 중에 지피지기면은 이제 백전백승이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제조업 관계도 사실은 이제 지피지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특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 걸 갖다 알고 현재 우리를 갖다가 알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적어도 이제 제조업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조업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이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찾으려는 이제 노력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어떤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길인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황 판단을 해서 이제 상황 판단을 갖다 한 다음에 어떤 걸 갖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이제 효율적인 길인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갖다 말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바터를 해야 되죠. 이제 교환을 갖다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개인, 국가, 뭐 기업 다 마찬가지로 어떤 길을 갖다가 이제 가본 다음에 직접 경험을 갖다가 해본 다음에 판단을 갖다 해야 되지만 이 뭐 독서라든지 어떤 이 간접 경험,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사람 중에서도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갖다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배울 만한 사람을 갖다가 찾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제가 이제 전에 그 달마대사하고 해가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가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니까 달마대사한테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해서 이제 찾아가서 자기의 이제 그 왼팔까지 끊어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역사에 이름을 갖다가 남길 정도로 어떤 이제 한 분야를 갖다가 이제 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해가가 그 달마대사한테 선택을 받은 게 이제 그냥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선택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잘 판단을 해서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떤 선택을 갖다 잘 해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을 갖다 이제 계속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국제 수지를 갖다 하면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 수지와 경상 수지로 이제 나눠져 있다. 그리고 경상 수지라는 것은 이제 상품 수지, 무역 수지와 이제 무역 외 수지로 나눠져 있는데, 무역 수지에는 이제 수출하고 수입이 있다. 그러니까는 무역 수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밸런스라고 이제 표현을 갖다 하는데, 보통 이제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걸 갖다가 이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제 해서 이제 밸런스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무역 외 수지는 이제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나눠서 여행 수지, 그리고 이제 운송 수지, 이제 교육 수지. 이건 뭐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뭐 대강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여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유학을 갖다 보낸다 하면은 이제 뭐 유학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수지, 그러니까 이제 주고 받고를 갖다가 이제 빼서 이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 수지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갖다 해서 이제 돈을 갖다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갖다 버는 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전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이제 주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각종 구호단체들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돈을 갖다 받아서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난민들이 이제 주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전 수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무역 통계가 이제 있죠. 무역 통계라는 것이 그 매달 말 이제 2월 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통관 기준이 있고 국제 수지 기준이 있고 이제 국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통관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무역 통계에서는 이제 그 물품이 이제 물건이 관세선을 갖다 통과할 때,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경이죠. 국경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산항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 무역항이 있다고 하면은 일정 라인을 갖다가 이제 관세선, 그러니까는 그 바깥에, 그러니까는 섬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이랑 똑같이 치는 겁니다. 그 라인을 쳐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갖다 물리고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개념이죠. 관세선을 통과할 때 이제 집계가 돼서 매달 말이면은 이제 이 발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수출되고 수입된 물건이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조금 이제 뭐 어렵다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고 실무적이라면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물건이 나간다고 해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갖다 사듯이 뭐 돈을 갖다 주고 이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간 다음에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3달 해서 이제 뭐 LC 베이스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결제 조건이 있죠. 그 결제 조건이 이제 그 완납이 됐을 때, 그러니까는 결제가 됐을 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잡히는 게 이제 국제수지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통관 기준은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상공부인가요? 옛날로 하면 이제 상공부, 지금은 이제 산업부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출 부문에서 나오는 어떤 부가가치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계산이 이제 복잡하고 이제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국민소득 부분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국가 간의 이제 무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이론적 이제 근거는 이제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도 배우고 실제 이제 생활에서도 이제 뭐랄까요, 실제 이제 그 경제 문제를 갖다 볼 때도 우리가 가장 그 아직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는 어떤 그 학설이 있다면은 데이빗 리카도가 1871년에 이제 발표를 했던 그 비교 우위설입니다. 187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서양사에서는 1800년대 초부터 이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제 일어나면서 영국에서는 이제 모직물 생산, 모직물이란 건 이제 섬유죠, 섬유, 모직. 그러니까 이제 그 양털로 만드는 모직물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주를 워낙 이제 날씨가 좋고 하다 보니까 포도주 생산에 비유가 있으니까 이 양국은 이걸 갖다 서로 생산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영국이 모직물 생산도 하고 포도주도 생산하고 프랑스도 포도주도 생산하고 모직물도 생산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그 일반적 분업의 원리와도 이제 상통을 갖다 하는데, 쉽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하면은 이제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메시죠.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이제 메시입니다. 그 메시가 스스로 이제 그 잔디 깎는 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혹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자기 집에 잔디 깎는 일을 갖다가 한다. 그걸 갖다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맞는 일인가? 차라리 그 시간에 축구를 갖다 한 게임 뭐 이렇게 더 뛴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찍어서 돈을 갖다 벌어서 이 정원사를 고용해서 돈을 주는 편이 이제 훨씬 이제 낫다 하는 이제 그런 일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현대의 어떤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 일반적으로 이제 분업을 갖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일을 갖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경쟁을 갖다 강의하는 편이 조금 더 이제 우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쟁을 갖다가 강의해서 이제 돈을 갖다 버는 편이 이제 훨씬 낫다 하는 뭐 그런 거 하고 통한다면 이제 통할 수도 있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역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FTA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그야말로 이제 자유무역 이제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 중국, 뭐 EU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나라들과 이제 그 FTA 이제 협정을 갖다가 이제 체결을 갖다 했죠. 이 체결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양국 간에 이제 예를 들어 뭐 EU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 크게 이제 없습니다만은 어떤 그 EU 같은 경우는 한 나라는 아니죠. 어떤 그 블록인데 어떤 FTA 협정을 갖다가 체결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두 나라 간에 어떤 가격 혹은 이제 비가격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경우 이제 관세죠, 관세.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부분 경우 이제 수입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대부분 이제 관세를 갖다가 매깁니다. 그 대신 이제 또 이제 그 어느 나라든지 수출하는 물건에는 또 이 세금이 또 하나도 없죠. 이제 비과세로 이제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가격 장벽에는 이제 관세가 있고 비가격 장벽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통관 절차를 갖다가 까다롭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까다롭게 해서 이제 수입을 갖다 가급적이면 이제 억제를 하자는 이제 이런 이제 취지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다들 관세라든지 이제 비관세 장벽을 갖다 유지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자 내지는 없애자 하는 게 이제 FTA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체결 당사국 간에 무역량을 늘려서 결국 이제 그 산업 이제 경기 유발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용을 갖다가 늘려서 뭐 이런 이제 그 목적을 갖다 가지고 이제 이런 그 FTA를 갖다가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국제 수지가 이제 자본 수지하고 그 경상 수지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초대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본 수지라는 것은 이제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이제 재화라는 것은 이제 무역 수지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상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입니다만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자본 계정의 자본의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경우 이제 자본의 유출, 그러니까 자본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자본의 유입은 이제 부채 증가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대부분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돈을 갖다 차입을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쓴다는 이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부분 이제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 다른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빌려서 오거나 또 쓸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없어질 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떤 그 파산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전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겪었던 1997년에 겪었던 IMF 같은 경우가 그런 또 보유량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전에 그 오일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어떤 그 국세 수지 중에서 달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족하게 되고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는 이제 그걸 갖다 갚아야 될 그 갚는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먹을 것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자체를 갖다가 대부분 경우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 생활과 굉장히 직결이 돼 있죠. 어쨌든 이제 그 자본 수지라고 하는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게 되면은 그 자본을 갖다가 해외로 이제 빼돌려 가지고 어떤 그 밸런스를 갖다가 맞춰야 됩니다. 이제 왜 맞추느냐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흑자일 때는 다른 나라로 보내고 적자일 때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 가지고 어떤 균형을 갖다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가 났을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경상수지 흑자를 갖다가 전부 다 국내에서 이제 보유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먼저 이제 그 물가에 이제 큰 부담을 갖다 갖게 됩니다. 이제 당장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달러를 갖다가 개인이 보유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은행이라든지 어떤 그 달러가 집중을 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해서 뭘 이제 내보내느냐 하면은 이제 국내 통화를 갖다 내보내게 되는 거죠. 국내 통화를 갖다 내보내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그 통화 증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증발이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흑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많이 나는 국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국채 매입 형태로 해서 이 미국의 적자국에 이제 그 대출을 갖다 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미국이나 아니 저기 일본이나 중국이 그 미국의 국채 트레저리 본드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지고 있는 달러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제 수지 이제 통계인데 대부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분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 경상 수지가 이제 흑자로 이제 대부분 돼 있고 자본 수지는 대부분 다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흑자, 이 달러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만 이제 국내에 금 및 외환 보유량이라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IMF 같은 이제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우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한국은행의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초에 이제 방영된 이제 슈퍼 차이나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이제 보실 수가 있지만은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다가 지금 이제 돈을 갖다 뿌리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달러를 갖다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위안화로 바꿔서 국내로 풀게 되면은 엄청난 위안화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이제 한없이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는 이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프로 중에 그 그리스의 어떤 뭐 항구 매입이라든지 저기 중남미의 어떤 그 운하를 갖다 새로 건설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략적인 이제 측면도 이제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국내에 가지고 있는 이제 달러 자체를 갖다가 줄여야지만 물가의 부담을 갖다가 이제 그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그 중국이 그 전 세계에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이제 이런 그 관광단지를 갖다가 건설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또 유도를 갖다 한다 하는 이제 이야기 뭐 이것은 이제 그 슈퍼 차이나라는 이제 프로를 갖다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은 제 이야기를 갖다 듣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그 2013년까지 2011년까지 그 이제 미국의 국채 트레저리 본드를 갖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이제 순입니다. 중국이 이제 제일 많죠. 이게 단위가 이제 10억 달러니까 이제 1조 2011년에 1조가 이제 넘었죠. 일본도 이제 1조 가까이 이제 좀 모자라지만 되고 나머지들이 이제 쭉 다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상수지 이제 흑자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예.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 말씀을 갖다 드리기 예. 예, 그 중국이 이제 그 전 세계 투자를
그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중국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남아서 제가 조금 이제 해드리면은 중국의 어떤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불황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은 중국에는 그 이 13억 인구를 갖다가 이제 벌어서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13억한테 이제 소득을 갖다가 이제 그 줄 수 있는 어떤 그 산업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이제 1972년이죠. 그때 이제 등소평이 이제 그걸 하면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본주의하고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소유를 갖다가 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계획 경제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등소평은 이제 그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제 사회주의하고 이제 그 연결을 갖다가 시키는 이제 시도를 갖다가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그 처음에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그 시도를 갖다 했던 것이 이제 경공업이죠, 경공업. 대체로 이제 그 섬유 산업하고 이제 그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198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그 미국을 가서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경공업 제품, 뭐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히 이제 섬유 그 티셔츠라든지 샤스 종류는 전부 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값이 싸고 품질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샀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공장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1960년대 그 개발을 갖다가 할 때처럼 많은 이제 공장들이 이제 돌아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공업 그 공장의 이제 수를 갖다가 늘려 나가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싸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공장들이 다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섬유 산업에서 경공업 무슨 뭐 부품 산업 하다가 지금은 어떤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하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공장을 갖다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그 내수가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소위 중국에서 중국 제품만 이제 쓴다고 하면은 하나도 이렇게 이제 들어올 게 없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체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경상수지 흑자 이제 문제도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불황 문제죠. 나중에 이제 그 소비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물건이라도 이제 한 가지 물건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그 부자들이 이제 타는 것은 유럽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벤츠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제 BMW 같은 이제 그런 차들을 갖다가 전 세계 부자들이 이제 다 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차,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차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이 중국이 어떤 그 택했던 어떤 전략 자체는 최고급 차는 이제 만들진 않겠다는 거죠. 최고급 차는 유럽에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어떤 중저가, 그것은 이제 차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제품에서도 가장 고급은 이제 자기네들은 타치하지 않고 중저가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든지 부자만 이제 사는 건 아니죠.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 때 가장 고급을만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저가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차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차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각 그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 이제 생산을 갖다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만드는, 중국인들이 만드는, 중국 공장들이 만드는 어떤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범용 제품은 이미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갖다가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가장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적어도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한국 뭐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저렴하기 때문에 기술만 어느 정도 갖춰지고 어떤 체제만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경쟁력이 있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그 경쟁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중국이 어떤 그 고민에 휩싸이는 이제 문제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불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이 그 어떤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그 무역이 이제 이 무역 어떤 증가율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상승폭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하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소위 빈곤층들, 그러니까 소위 중상층 내지는 이제 그 하위 계층들도 소비를 갖다가 이제 줄여나간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테이크오프 단계를 갖다가 지났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제 본인 이 당사자들도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중국이 어떤 그 성장 엔진을 이렇게 감속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선진국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기본적인 이제 수요 자체는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이제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조금 이제 감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원자재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수요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슈퍼 차이나에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 갖다가 이제 주었습니다만은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계라는 것은 정말 그 뗄래야 이제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인데, 중국은 어쨌든 이제 그 중저가 내지는 이제 저가 시장에서 그 타의 추종을 갖다가 불허하는 어떤 그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보완적인 어떤 역할, 중국이 그 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삼성이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그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지배했던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이제 샤오미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어떤 전 세계적인 이제 판도가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것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전자 부품이라든지 뭐 선박 부품 혹은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기업 부문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면은 이제 이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할 때 나오는 이제 그 고정 비용의 이제 감소라는 이제 큰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고정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메리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하고, 또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의 어떤 그 생산분까지도 이제 다 그 흡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이제 힘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역 수지하고 이제 그 중국 문제하고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신문 기사로 나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을 갖다 시켜서 이제 말씀드리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이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한 두세 시간 걸쳐서 조금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소득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뭐 여러분들 투자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